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한때 온 힘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침묵만 있습니다. 편안한 종류가 아닙니다. 숨 막히는 종류입니다. 시작되기도 전에 깨진 약속에 인생을 낭비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그런 침묵. 이것은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만족도가 역사적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이혼 통계는 절반의 이야기만 말해줍니다. 조용한 절망 속에 함께 머무는 수백만을 세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것은 현대사회의 표면 아래에서 무엇이 변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 두 반쪽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신화입니다. 그리고 그 신화가 불륜보다 더 많은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 결합의 근본적 심리학이 너무 심오한 문화적 변환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낡은 모델은 단순히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아무도 이렇게 깊이 파고들지 않는 심리학적 진실을 여기서 다룹니다. 수천 년 동안 결혼은 단순한 심리적 틀 위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보완적 필요성, 상대방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지점이 있습니다.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얻었을 때, 전통적 성 역할이 해체되었을 때, SNS가 무한한 비교 지점을 만들었을 때, 결합의 전체 신경화학적 기초가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에 맞게 기대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관계에 들어갈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필요 충족으로 발화하던 도파민 회로가 이제 수백 가지 대안적 자극과 경쟁합니다. 파트너가 더 이상 유일한 인정의 원천이 아닙니다. 재정적 안전, 사회적 지위, 감정적 지지의 유일한 원천도 아닙니다. 여기서 역설이 등장합니다. 더 많은 자유는 더 많은 행복을 의미해야 합니다. 맞죠? 틀렸습니다. 더 많은 선택지는 심리학자들이 선택의 역설이라 부르는 것을 촉발합니다. 풍요가 마비와 만성적 불만족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SNS가 매일 그 속삭임을 먹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큐레이팅된 하이라이트 릴을 스크롤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해석합니다. 생존 결정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전두엽의 비교 메커니즘이 이제 가진 것을 감사할 능력에 반대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공감되면 댓글에 역설이라고 적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지 보면 놀라실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성공적인 커리어, 재정적으로 독립,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심 어린 희망으로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파트너가 그녀를 귀찮게 하는 작은 일을 합니다. 몇 시간 동안 답장을 잊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등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즉시 대안적 서사에 접근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친구의 남자친구가 꽃으로 서프라이즈한 게 보입니다. 감정적 가용성에 대한 기사를 읽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좌절감을 인정해줍니다. 작은 짜증이 패턴의 증거가 되고 비호환성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뇌의 부정 편향이 이제 모든 결점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쾌락적 적응. 뇌는 부정적 자극보다 긍정적 자극에 더 빨리 적응합니다.
관계 초기에 느꼈던 흥분은 새로움과 불확실성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일단 안정되면 도파민 러시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경화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랑에서 빠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 강도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신경화합적 상태를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요. 이것이 제가 영구적 실망 사이클이라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영화, SNS, 소울메이트에 대한 문화적 서사가 만든 불가능한 기대로 관계에 들어갑니다. 현실은 결코 환상에 맞출 수 없습니다. 실망은 불가피해집니다. 기대를 조정하는 대신 파트너를 조정합니다. 다음 사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뇌, 같은 패턴, 같은 비현실적 틀을 모든 새로운 연결에 가져갑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이것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편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인정경제. 자기 가치감은 한때 비교적 안정적인 원천에서 왔습니다. 가족, 공동체, 구체적 성취. 이제 좋아요, 댓글, 매칭, 끊임없는 디지털 피드백에서 옵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외적 통제 소재라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감정 상태가 내적 안정 배신, 외부 인정에 의존합니다. 이 심리학을 관계에 가져오면 파트너가 끊임없이 가치를 확인해 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수백 명의 낯선 사람이 당신의 셀카를 인정해주는 도파민 히트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가 예쁘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인스타그램이 300개를 줍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문자 그대로 같은 만족을 느끼려면 더 많이 필요하도록 재보정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신경과학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밀감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관계 안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만듭니다. 함께 있지만 둘 다 혼자입니다. 서로에게서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연결을 찾으며 별도의 디지털 세계를 스크롤하면서요. 근본적으로 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공유된 투쟁의 죽음. 이전 세대는 함께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결합했습니다. 무에서 삶을 쌓는 것은 어떤 로맨틱한 감정보다 강한 신경화학적 유대를 만듭니다. 역경에 대한 공유된 승리를 가진 팀이 됩니다. 현대 관계에는 종종 이 도가니가 없습니다. 이미 자리 잡았을 때, 이미 편안할 때 만납니다. 깊은 애착을 만들 공유된 전투가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에 집중합니다. 끔찍한 기초입니다. 행복은 변동하는 감정 상태이지 영구적 조건이 아니니까요. 행복을 목표로 만들면 실패를 위해 스스로를 세팅합니다. 뇌의 기준선은 항상 조정됩니다. 어제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은 평범해지고 내일은 지루해집니다.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 부릅니다. 공유된 목적이 아닌 행복 추구 위에 세워진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입니다. 조부모님은 완벽한 파트너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행복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 수 있습니다. 끊임음 없는 감정적 충족이 아니라 안정으로 성공을 측정했습니다. 배우자가 매일 흥분시키면야가 아니라 자녀 양육과 안정 구축의 동반자 관계로요. 어떤 면에서 더 낮은 기대가 역설적으로 더 큰 만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사랑, 우주적 연결, 영원한 열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아이디어를 팔아왔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특별한 부분이 독약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적 현실이 특별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로 인식합니다. 관계가 건강하고 기능적이고 꽤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지 않으니 속은 기분이 듭니다. 결혼해서 성적 열정이 수십 년간 일정해야 한다는 기대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신경화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관계 에너지를 담당하는 뇌 화학 물질, 주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은 문자 그대로
무한히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흥분이 아닌 애착과 관련된 결합 화학물질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진은입니다. 관계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소하는 성적 빈도를 실패로 해석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생활은 계절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높은 강도의 시기와 조용한 시기. 하지만 조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패닉하고 압력을 만들고 그것이 욕망을 죽입니다. 관계에서 목적의 역할에 대해 심오한 것이 있습니다. 결혼이 주로 생존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이었을 때 매장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대 관계는 종종 감정적 충족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연결이든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무게입니다. 파트너가 유일한 의미의 원천이 되면 필연적으로 실망시킬 겁니다. 어떤 인간도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연인, 가장 친한 친구, 치료사, 모험 파트너, 지적 동등자, 감정적 바위. 이것은 이전 세대가 다른 관계들에 분배했던 여러 역할입니다. 모험을 위한 친구, 지원을 위한 가족, 목적을 위한 공동체, 동반자 관계를 위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에게 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기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못하면 배신당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한 결혼은 없는 이유는 행복이 결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반자 관계, 성장, 공유된 목적,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쌓는 것. 이것들이 행복을 초월하는 만족을 만듭니다. 잘못된 것을 쫓아왔습니다. 함께 쌓은 것의 강도가 아닌 자연스럽게 변동하는 감정으로 성공을 측정해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억압적 전통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업데이트될 틀로 의식적으로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환상을 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고 없는 사랑의 환상, 완벽한 호환의 환상, 올바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하고 삶을 쉽게 만들어줄 거라는 환상. 아름다운 거짓말이지만 엄청난 고통을 야기합니다. 진짜 사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내리는 의식적 선택입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며 쌓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것은 학대나 진정한 비호환성에 안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와 비현실적 기대가 만들어낸 문제를 구별하라는 의미입니다. 행복을 파트너에게 외주주는 대신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삶을 쌓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제공해달라고 기대하는 대신 나누도록 초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질문은 왜 더 이상 행복한 결혼이 없느냐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조건 아래에서 한 알을 쌓을 만큼 용감한가입니다. 한 상을 충분히 놓아버려서 앞에 있는 인간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살아남는 관계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쌓을 겁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고, 화학 반응은 호환성이 아니고, 열정은 자연스럽게 더 깊고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환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깊은 만족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파트너가 되는 것에서 옵니다. 완벽하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요.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